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케어맨 클럽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길잡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또 연휴가 있는데 또 징검다리 연휴다 하더라도 뭐 또 샌드위치 데이면 여러분들 많이 휴가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불편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늘 눌림이 있는 것들이다 라고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뉴스 갖고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알고도 일부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안 드리는 경우도 조금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 하다가 보면 또 정신머리가 좀 사나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항상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뉴스로 가끔가다 또 이렇게 보유자 영역에서 뉴스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기존에 꾸준하게 하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터져주는 그런 맛으로 하는 것들이지, 늘상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투자해 나가면 나중에 정신이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이 똑바르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것에 취해지려다 보면 항상 보면 큰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노스페이스 회사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가치 투자자의 개념에서 좀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스윙 거래나 롱숏 거래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보통 그렇게 결과물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을 알고 거기다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어드벤처 시리즈를 가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 관련된 부분을 투자할 때도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샘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발표하는 날 전날쯤에서 전체의 50%는 무조건 수익 실현해 놓고 나서 그 후로 한 20% 30% 빠져도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어드벤처까지 하는 것이다. 그게 리스크를 갖다가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들이고, 잘 되면 또 수익도 추가 알파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는 종목들을 갖다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가는 건 앞으로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티스트 스튜디오 거래할 때도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손절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덤비고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숙달된 투자자들이 하는 곳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안 하고요. 우리가 뭐 다이나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엄청 다이나믹하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쉬는 날을 하루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투자하는 속에서 꼭 미스테이크가 있다. 그래서 혼나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죠? 초보자라서 그냥 모질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초보자이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반복적인 행위를 또 하거나 그러면 또 손도 때려주시고 머리도 한 대 줘받고 셀프로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요, 제 머리 줘박을 때가 있어요. 얘 바보야. 이걸 갖다 또 미스테이크를 했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진행을 하다 보면 저도요, 한 20종목 거래 하다 보면
생뚱맞게 보유한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얼른 제가 종목 교체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인간이니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완벽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스냐 노냐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 사실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상황도 한번 또 체크해봐야죠. 큰 손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엔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체크를 해드리는 것이 제 미션이기도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음 주까지는 괜찮다고요. 나름. 근데 그 1월 초에는 이렇게 눌릴 거야. 요거 생각하고 거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 1월 초까지는 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눌림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한다? 예, 평단 조절하고 관리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윗단으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무조건 지금 올라가면 나중에 힘들어. 주식이라는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조금 눌림 들어오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배당락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은 다음 주 같아 가다가 끄트머리로 한번 콩 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한다? 비중 확대를,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평단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마이너스 한 3%, 5% 사이에 있는 거는 비중 확대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6에서 한 10% 정도 벌어져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뭐 에러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4060선 이상에서 노는 것들이니까 그냥 플레이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계속 갈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살짝 지난번처럼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눌리잖아요. 여기도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눌릴 거야. 이게 이제 배당락이겠지?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는 그 10만 한 5천 원 여기 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런 비중 확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뭐 평단가 대충 보면 한 1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목표가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정 실적 예상치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쭉 내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려서 있는데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가 있잖아요. 한 12만 원 이상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보고 가는 것들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비중 중간 올라가면서부터 갭을 두고 가는 거죠. 이미 이제 12% 이상 우리가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0% 정도 갭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해 가면서 같이 팔로우 해가면 이제 돈으로 먹는 것들이죠. 수익률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왜 오늘 수익 실현을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렇게 눌림이 들어올 거거든, 삼성전자가.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사실 내가 오늘 저대로 끝나면요. 투자 경고 정보 해제가 됐습니까? 안 됩니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투자 경고 정보 해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또 수급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가 살짝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또 배당나게 되면 조금 눌려지는 그런 현상들도 같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어차피 롱숏 거래하는 것들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두 번 수익을 냈으면 됐잖아요. 저는 합산으로 한 18% 정도 냈어요. 이번 달에만 SK 하이닉스 주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의 투자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상승장이나 하락장보다는 평장에서 상당히 파워풀하죠. 상승장가 그러니까 평장까지 우리가 수익을 나니까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은 좀 수익성이 떨어지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락장에서 잘 못합니까? 제가 또 다 해결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장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3월달, 4월달까지 그러니까 4월달은 좀 그런 것 같고요. 3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쑥 들어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바이든 립으로 대응을 한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이야기하라고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건 13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넉넉히 가져야 되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잠재 실적 발표 딱 나오면서 아마도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하는 장대 양봉 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 잠정 실적 발표 나고 장대 양봉 나오잖아. 그 후로 이틀 이내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그때는 다시 롱숏 거래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눌림 들어오면 매수 잡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이 아래쪽으로만 열어두고 평단 조절하는 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홀드하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소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이슈를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스페이스X 이슈도 있고 IMA 계좌 이슈도 있고 배당 이슈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쵸? 내년도에 증시가 또 업사이드로 올라가면 동사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을 겁니다. 상법 개정 이슈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늘 밀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갖다 만들어낸 자리가 바로 이쪽 어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였나요? 여기였나? 제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쪽 구간에서 한번 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영증권 가지고 또 수익을 냈었는데, 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공략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단 조절하면서 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부터는 좀 아래쪽에, 제가 그랬잖아요. 비중 이제 20%가 됐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번 달에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실 미래에셋증권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뒤로 밀려 있잖아요. 이것들이 해결되는 순간 저는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스페이스 X 이제 그 이슈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주가가 업사이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볼 때는 2026년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올해보다 한 50% 정도는 더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OY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주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중 관리하고 평단 관리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요소는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는 것들이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월봉인가 주봉 보면서 이거 고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 전년도의 영업이익과 그 전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갖다 보지 않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쟁이들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왜 지금 이 수준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지를 갖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작년도 주봉 고점이나 월봉 고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구간 안에서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예,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예상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승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것도 지금 월 말이고요. 여러 가지 배당 이런 것들 때문에 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 계속 오른 듯마다 눌리고 오른 듯 그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좀 더 아래로 누리면 제가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한다 얘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음봉 땡큐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42만 7천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42만 2,500원 됐다고 해서 우리가 평단 조절하거나 비중 확대하기는 좀 애매모하잖아요. 기왕이면 좀 맛깔스럽게 아싸리 올라면 좀 40만 원 정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 낼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종목이 언제쯤 다음 나오면 돼? 예, 1월 말쯤에 다음 나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조금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먹을 것 같아서는 벌써 지난번에 빼버렸지. 요 구간에서 수익 내버렸죠. 근데 그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종목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건 아까워요. 한 번 빼면 또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들어오면 전 그래서 이 41만 원 이 정도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정도에서 비중 확대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정도 업사이드 우리가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올해 LNG 관련된 부분 하고요, 여러 가지 조선 분야에서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짧은 시간에 승부수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제가 LGD 한국조선해양은 좀 길게 가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한국화본 6% 빠지는 거 보이셨나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다고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한국화본 다시 또 뭐합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한국화본이 모니터링 들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차익물 나오게 되면 다음번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이 26,000원이었나요? 그 자리하고 고점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한 50% 눌린 자리 그 밑에서부터 뭐 하겠어요? 예, 평단 조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방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우리가 항상 봅니까? 시장은 항상 기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 중요하죠. 일단 다 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가느냐, 거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본 이제부터 모니터링 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동성 파인텍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동성 파인텍은 앞으로 적어도 5월 달까지는요, 입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무조건 한국 화본으로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자리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요, 코스닥 대장주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뭐 이전한다고 막 그러지. 어쨌든 5월 달까지 말입니다. 적어도 이 종목은 코스닥의 넘버원입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고 뭐고 거기도 글쎄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제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요. 2차전지 쪽에서 조금 매물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아마 포스코 퓨처엠 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종목을 리뷰할 때 그 섹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눌려 들어올 겁니다. 왜 1분기 실적이 거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거지 같다고 하진 않았어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눌릴 때 올라올 게 뭐겠어요? 뭐 코스닥에서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바이오 아니면 그죠? 네,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건 그 그룹 내에서 섹터가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 2월 달 사이엔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요. 사실 여기서 이거 빠지는 것도 뭐 말이냐 똥이냐 사실 그렇죠.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공반 때릴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붙어 들어갈 때까지는 그럴 거고요. 얘가 아직 좀 덜 내려왔어요. 20일이 그죠? 근데 20일이 한 45만 원짜리 올 때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22 이동평균선이 저 45만 원짜리 올 때까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내년도 초지. 아시겠죠?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일단 기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차트만 보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저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죠? 그 분석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공방 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CES 있는 동안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기본기 갖춘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2026년도 가이던스도 나름 그냥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뉴스나 모멘텀 플레이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만 터져주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거라든지 그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홀된 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더 버텨주십시오.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승부수를 내는 걸 한번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LI 진액 수완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고 있는 것도 양호한 것 같아요. 왜 장대 한번 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수렴한 자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렇게 정상으로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지 얘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뭔가 모멘텀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봉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는 아니겠죠. 그것도 1월 초 이 정도쯤 됐을 때부터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1월 달 지금 아마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12월 달 장사는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 더 이제 욕심내지 마세요. 12월 달 솔직히 24개가 아니라 25개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루니까지 하면. 대략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욕심을 내냐?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욕심을 내면 또 그렇고, 사실 우리가 좀 12월 달에 또 많이 빼냈어요. 많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휴지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전기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예, 4일전기 4분기 실적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일진전기는요. 일진전기도 4분기 실적 좋아요. 자, 다만 뭐가 문제? 환율이 문제인 거거든. 자, 그래서 환율만 조금만 더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일전기 지금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오늘 아니에요. 아시겠죠? 26일, 근데 금요일 아니면요. 다음 주에요. 그 사이에서 제가 저걸, 비중 확대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가고 있는 게 무슨 당장 수익이 나버리면 수익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가주시면 좋겠다.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단 공방 차익이 내려왔으니까 이때부터 여기서 뭐 평단 조절 한번 하면서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관련된 형들이 있잖아요. 뭐 효성중공,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형들이 잘하면 나머지 얘네들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종목들 많이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중에서도 또 위치적으로 거래할 만한 곳에 있는 거 일진장님 모양이 딱 떨어졌잖아요,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서 무조건 일단은 공략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무너뜨리게 되면 여기가 허물어지잖아요. 이 무너진 자리 여기를 허물어뜨리면 서로 재미없거든. 그건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동사의 목표가도 애널리스트 12개월 포워드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점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거래할 만하다.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낼 필요 없다. 자, 파크 시스템스 우리 아래쪽에서 계속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초병 보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4분기 실적 안 좋고 그다음부터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또 중국향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갖다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추가적인 또 수주를 통해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저밸류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 공간은 비어 있어. 이 공간은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24만 원 가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 거래를 우리가 여기서도 했었고, 그죠? 이 높은 데서도 거래했는데 왜 여기서 거래하는 게 또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거래했었죠? 예, 여기서도 수익 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하방으로 흐르는 곳에서도 충분히 거래를 잘 하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여러분들에게 케어링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여러분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CES 이슈가 당연히 있을 거고,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가 열심히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수익 내고요. 다시 늘리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서 이제 좀 비중 관리해주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지선은 여기잖아요. 이 라인을 손절로 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몰빵 때리는 사람들 얘기고요. 이 거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 손절 라인 주고 하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절 라인 주고 투자하는 애들은 기준치가 없어요. 뒤지면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주식을 왜 그렇게 거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뭐 그러면 손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르고 나면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거야. 그리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죠. 손절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때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좋은 건 알겠어. 나중에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 근데 내가 현금이나 유동성을 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럴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기판, 소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FC-BGA 저 비즈니스가 지금 앞에서 성장률 보여드렸잖아요. 언제? 일부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모르시면 다시 가서 백도하고 거기 올려드린 가이던스에 FC-BGA 부분 2026년도 성장성 28%딱 찍혀 있잖아요. 그 28%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 그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눌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종목이 또 남아있겠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잘 먼저 관리해 나가고 나머지 걸로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가면서 해결해 나갑시다. 당장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또 경험을 다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2년, 3년 또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더 쉽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가면서 우리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이 꼭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1번, 케어맨 클럽 좋은 친구 한 명을 더 소개해 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보세요. 설날 선물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36,000원 정도 내주시고 한번 경험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의 후원 문화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줘야지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나게 일을 해야지 일은 힘들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월에 목표 15개 이상의 수익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즐겁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26년도 머니케어 뉴스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244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목표 대비해서 130% 초과 달성하는 아주 멋있는 한 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남은 3거래, 4거래 동안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있다고 하면 글쎄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건 운이라고 보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짜증이 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해하면이었습니다. 3부 시간에 만나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